제가 한국에 늘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실 몽골인 계통이잖아요. 판판한 얼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여기 페인 자국 있는 분들이 네, 안경 벗었을 때 여기 자국이 네. 나는 이유가 늘 여기가 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경점에 가보면 디자인은 비슷비슷한데 가격은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어요. 네. 무조건 이런 안경은 피해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안경이 좋은 안경이냐 가장 심플하게 나눈다면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액세서리에 가장 큰 신경을 쓰십니까? 글쎄요, 저는 옷보다 안경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생활 속 필수품이 돼버린 안경. 오늘 그 안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콥틱의 공동대표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이 좀 남다르시네요. 저희 자체 상품입니다. 아주 네.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생활 속 필수품이 됐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안경을 쓰기도 하지요. 이런 경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눈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눈 나쁜 소수를 위한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다수가 눈이 나쁩니다. 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실내 생활 시간과 가까운 거리 작업이 증가를 하면서 근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외부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야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시 인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통설이었는데 팬데믹 지나고 나서 그들도 근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패션 아이템으로 이해가 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뭐 선글라스나 또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안경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안경점에 가보면 디자인은 비슷비슷한데 가격은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어요. 네. 무조건 이런 안경은 피해라, 뭐 이런 안경테는 조심해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품들 중에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안경이 좋은 안경이냐 가장 심플하게 나눈다면 저는 럭셔리 브랜드 또는 대중적인 브랜드 로고가 붙어있는 안경들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대중이 잘 모르지만 안경 전문 브랜드들 중에서 고가인 제품들은 그래도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왜냐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경의 종주국인 이탈리아의 그 룩소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40조 매출을 하는 거대 대기업이에요. 그 회사는 안경 사업을 너무 잘하는 회사고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지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평범한 안경에 럭셔리 브랜드의 로고를 라이센스 받아서 붙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수. 네네. 물론 소비자가 그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네네. 없지만 내가 진짜 편하고 좋은 안경을 맞추고 싶다라는 관점에서는 그쪽이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신에 잘 안 알려졌지만 안경 하나에 목숨 걸고 하는 작은 브랜드들이 그런 측면에서 더 나을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아울러 디자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남성용,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얼굴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미간도 좁을 수밖에 없고 콧대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경은 대부분 유니섹스 아이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남편 거를 와이프가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특히 선글라스는 더더욱이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렌즈의 포지션도 안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여성들이 특히나 원래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경을 선호하지 않는데 40대 이후에 노안이 왔을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가 안 보이면 당장 책을 못 보고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안경을 쓰고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 어떤 아이템이 남편도 쓰고 와이프도 쓰고 특히나 이렇게 착용을 하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얼굴 다 다르고 사이즈 다른데 왜 그냥 대강 이렇게 쓰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 의심을 하고 그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지금은 안경 광학 산업도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깨끗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필수품이 이제 선글라스입니다. 사실 선글라스에 자기 도수를 넣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수로 번갈아가면서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지에 갔다가 그냥 무심코 마치 관광 상품 고르듯 선글라스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를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여름철에는 또 자연 조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변색 안경도 네네네.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생겼어요.
몰랐습니다. 선글라스를 고르는데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소를 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로 많이 느끼시는 게 면세점에 가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썼더니 여기 닿더라, 흘러내리더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서양인 핏에 맞춰진 안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 핏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서양에 가서 매장에 가시면 아시안 핏을 찾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국에서 사는 것이 내 핏에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혁명. 그리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백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사실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함도 많이 겪었고 사실 돈도 많이 썼고 짜증나는 경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눈앞에 보호막을 평생 장착을 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네. 일반 안경도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자외선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됩니다. 물론 선글라스 쓰면 눈이 좀 더 편하고 피로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평생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셨던 분들은 생각해보면 자외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왔고 먼지가 들어가도 우리보다 그러네요. 몇 개 더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외 활동할 때는 눈이 좋으신 분들도 꼭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셔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이 소중한 눈을 오래 쓰는 데 도움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경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 이 안경을 착용하고서 느꼈는데 안경을 벗을 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벗는데 이것조차 이 안경에는 실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이렇게 정성껏 쓰고 정성껏 벗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경은 우리 얼굴처럼 좌우 대칭적인 아이템인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습관적으로 한 손으로 벗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쪽 힌지에만 압력이 가해지죠. 이쪽으로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쓰다 보면 얘가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귀에 이렇게 닿도록 잘 맞춰놨는데 점점점 헐거워지니까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안경이 당연히 못생겨지는 것도 있지만 착용감이 나빠지는 게 크죠. 그래서 저희는 꼭 두 손으로 쓰고 벗어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굴도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면 균형이 무너지듯이 양쪽을 같이 압력을 가했을 때 원형이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남성분들 소위 말하는 메리아스로 안경을 닦는 후해지면 답답하니까 뭐라도 닦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속옷은 까끌까끌한 소재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렌즈는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옛날에는 유리로 렌즈를 만들었었어요. 유리는 상대적으로 스크래치에는 강합니다. 대신에 무겁고 깨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요. 99.9%는 플라스틱 렌즈로 넘어갔는데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은 가볍고 깨지지 않는다. 다만 스크래치에 좀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먼지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메리아스 같은 속옷 같은 따끈한 천으로 닿게 되면 스크래치가 빡빡 일어납니다. 그러면 빛이 분산이 되고 눈앞이 시야가 뿌얘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심지어 휴지로 닦는 것도 알죠. 휴지도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건 저희가 드리는 극세사천으로 닦는 거고 그거 가지고서 내가 성이 안 찬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퐁퐁 중성세제로 물로 한번 씻어내고 탁탁탁 치고서 극세사천으로 한번 닦고 나오시면 하루 종일 시야가 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드리고는 있지만 그 다이 땡에 가시면은 1,000원 정도면 알코올이 살짝 함유되어 있는 안경 닦기 전용 천들이 있거든요. 일회용 1,000원에 한 40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백에 하나 넣어놓고 계시면 사실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닦을 때 꼭 전용 도구 천을 사용해 달라. 그리고 이제 여름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선글라스를 차 안에 보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햇빛을 받고 있으면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멀티 코팅이라는 게 스크래치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팅을 한 건데 얘가 문제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 이걸 놔두시면은 이 코팅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우나 갈 때 안경 쓰고 가시는 분들 고온에 계속 노출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에 바쁘니까 안경 쓴 채로 헤어드라이어 그것도 열이 바로 가해지기 때문에 꼭 안경 벗고서 고온에 노출될 때는 안경을 벗어놓고 차 안에 보관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안경을 평소엔 안 쓰고 또 여러 개를 방송 때에 번갈아 쓰다 보니까 안경집 하나에 안경 여러 개를 같이 보관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렌즈와 렌즈가 충돌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안경 매장에 가시면 요즘은 멀티 케이스라고 해서 또는 뭐 쿠땡에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6개,
넓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거기에 보관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중년층 이상에게는 노안이 다른 변수입니다. 네네. 사실 저는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아서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불편을 잘 이해하지 어. 못하고 있는데 네.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돋보기는 대충 고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초점에 신경을 쓰고 다초점이 가격이 비싸기도 하니까 네. 다초점이 또 불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노안의 진행을 좀 늦추거나 하는 시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너무 대충 반응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0년간 안경을 해온 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우리 눈이라는 장기는 일반적으로 60세까지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현대인의 수명이 되게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80, 90까지 다 사는 세상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연령대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노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첫 번째 인정을 안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노안이라고 하면서 화부터 내시고 두 번째 그걸 위해서 저희가 누진 다초점 렌즈, 멀티포커스 렌즈 이런 걸 추천을 드리면 그거 어르신들이 쓰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써야 돼? 그거 쓰면 늙어 보이잖아. 이렇게 자꾸 버블을 하시는데 다초점이 저 사람 다초점 썼어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노안이 왔다라는 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누진 다초점. 누진이라는 게 렌즈가 포커스가 점진적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위로 보고요. 가까운 거리를 밑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초점을 밑에 배치를 하고 멀리 보는 초점 위에 배치를 한 건데 이 선입견이 왜 생겼냐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중 초점이라고 해서 밑에 도수가 완전히 다른 게 티가 나는 렌즈들이 있었는데 그 렌즈 지금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인상에는 그게 너무 깊게 남아 있어서 다초점 그러면은 야 이거 노안이라는 거 바로 티나는 거 아니야? 하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 누진 다초점 렌즈가 개발된 지 70년이 됐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누진 다초점인데 여기에 적응을 잘 하면은 내가 노안이 왔다라는 거를 잘 숨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걸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몇 살 더 나이 들어 보이죠. 여기 인상선 계속 생기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우리 눈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적응이 좀 힘들다라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렌즈의 포커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즈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러네요. 나는 가까운 거리를 멀리 보는 초점으로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내 얼굴에 딱 잘 맞춰진 안경테를 고르신다면 당연히 적응이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면 내 생활 습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초점으로 또 멀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세가 잘못된 거지 안경이 잘못된 게 아닌데 안경이 엉망이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 교정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의 생활 습관을 조금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시력 검사 받으러 가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잠깐만 내 모니터가 얼마 거리에 있었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눈을 쓰는 거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대강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와보면 그 거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에 맞춰져 있는 렌즈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안경원 또는 안과에 가시기 전에 나의 모니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손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환경을 사진을 찍어 가세요. 그러면은 이 안경사들이 봤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거기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상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1시간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안경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삼을까요? 선글라스도 그렇고 일반 안경도 그렇고 물론 렌즈에 따른 시력 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해도 사용 연한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저희는 보통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 교체를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해는 관리를 잘 하시면 더 쓰실 수도 있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안고 던지고 변형 오고 네. 일단은 렌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코팅을 해놓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얘들이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우리의 눈은 특히 근시, 한국은 근시가 많은데 근시들은 24살까지 근시가 진행이 됐다가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시력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크게 불편함이 없이 예전에 쓰던 안경을 계속
계속 쓰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30대 남성분들은 안경 하나를 7년, 8년씩 쓰고 계신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 쓰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잘 보이는데요? 불편 없으니까. 네. 근데 렌즈를 확인을 해보면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나 있고, 근데 우리의 이 시력이라는 요소는 점진적으로 불편해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그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계속 적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 있다거나 흐려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렌즈를 새로 교체를 하면 세상이 이렇게 깨끗한 거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눈에 요즘은 녹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에 가서 검진 받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80년, 90년을 우리가 눈을 계속 써야 되고 정부의 80% 이상이 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잘 케어를 해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나에게 맞는 안경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본인의 얼굴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좀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한국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제 얼굴의 요소는 저처럼 좌우가 넓은 얼굴들이거든요. 사실 아나운서님은 약간 서양인 얼굴에 가까운, 전면은 좁고 뒤가 긴 얼굴형이고요. 그러면은 안경이 바로 슉 내려가도 여기가 너무 닿지 않는 얼굴인데, 근데 여기가 닿는 불편은 그죠.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실 몽골인 계통이잖아요. 아, 네. 몽골인은 전면이 좀 넓고 뒤가 짧은 편이에요. 판판한 얼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쓰다 보면 여기가 너무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여기 페인 자국 있는 분들이 네, 안경 벗었을 때 여기 자국이 면도한 것처럼 나는 이유가 늘 여기가 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얼굴 넓은 사람만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네. 그런 고민을 안 하셨으니 네. 행운이십니다. 네. 저는 엉뚱하게 이제 얼굴이 길어서 고민이었고, 아. 어떻게 보면 안경으로 한번 중간을 나누어서 네네네.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안경을 써왔죠. 오늘 처음 보셨는데도 보자마자 제 얼굴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분석해내시네요. 제가 20년째 지금 안경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직업병입니다. 늘 분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 양쪽 귀가 비대칭이어서 안경을 맞출 때마다 안경관리사께서 그 높이를 맞춰주시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을 맞추러 갈 때는 3D 스캔을 받고 AI 추천을 받아서 제 얼굴형 그리고 제 취향에 가장 적합한 안경 빛깔과 모양이다 해서 선택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네. 안경 자체가 제 귀 높이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자마자 편안하게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브랜드가 딱 세 군데가 있고요. 중국에 하나, 독일에 하나, 한국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앞서 있는 선도주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나 다양한데 안경은 지금까지 사이즈의 개념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가서 대강 스타일 맞는 거 고르면 그 다음에 최대한 내 얼굴에 맞게끔 피팅이라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내 얼굴을 안경에 맞춘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아이템인데, 그게 사실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는 한 사람을 위한 안경을 만들려면 일단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에도 맞춤 안경을 제작해주는 프랑스 브랜드가 있었는데 최소 400만 원 정도, 기간은 최소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측정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가공 과정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편안함을 위한 맞춤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나 건축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준의 소수를 위한 맞춤 안경, 아주 고가 라인, 프리미엄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개인 맞춤 안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갑자기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첫 번째는 얼굴을 측정하기 위한 3D 스캔, 스티브 잡스 형님 지금 돌아가신 그 페이스 아이디 기술을 아이폰에 탑재를 시키면서 얼굴 스캐닝이 너무 쉬워졌어요. 두 번째, 스타일 추천을 하려면 복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AI, 빅데이터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고객님들이 실제로 어떤 스타일을 구매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형태별로 그분들이 구매하셨던 안경테를 매칭을 해보면 새로 오신 이 고객님의 얼굴형을 분석하면 이분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지가 대략 예측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는 게 또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인 맞춤 설계를 또 하는데, 그거를 과거처럼 생산하려면 또 장인이 붙어서 막 손으로 깎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3D 프린팅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3D 프린팅 안경인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정밀도가 높게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과 추천과 생산의 3박자가 다 3D 기술로
진화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고객님들이 사실 얼굴을 안경에 맞추는 거 할 필요 없고 안경이 당연히 내 얼굴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린 가고 있다. 그래서 20년간 안경 사업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일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하셔서 어떻게든 사용자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셈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지금의 프리즘의 제작 방식이 나온 거고,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려는 그 절차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케이스 스터디 업체에 네네.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제가 3주 전에 보스턴을 다녀왔고요. 실제로 경영대학원 수업에서 저희의 회사의 사례 한 25페이지 정도로 회사의 상황과 과거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사례집 또는 기업 단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사례를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미리 토론을 시키고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이 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고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너가 이 회사의 경영자가 됐다면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식인 거고, 그때 이제 실제 사례의 주인공들을 강의실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이 또 그 교육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그런 사례로 채택이 돼서 하버드에 가서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리더십의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불러오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느냐의 그 과정을 탐색하는 수업인 셈인데, 앞서 말씀하신 그 기업 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브리즘의 사례집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이 사례가 저희한테 좀 더 뜻깊은 이유는 전략을 가르치는 이제 호안 알카서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예전에 맥킨지에서 근무하셨던 되게 전략가이신데, 이분이 저희 매장을 방문을 하시고서 너무 좋다. 이거를 꼭 사례로 소개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서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사례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연히 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하는 사업이 여기에 소개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제안을 저한테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저희가 아직 빅브랜드도 아니고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석학이 가능성을 알아봐 주셨다는 점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았거든요. 일부러라도 제 취향조차 배제하고 철저하게 3D 스캔 이후에 AI의 추천에 의해서 안경 모양, 심지어 색깔까지도 추천을 의뢰했고 제 얼굴 모양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골라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라든가 소요 시간이 걸린다든가, 사실 우리나라 안경 기술은 빨라서 안경점에 가면 바로 맞춰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도 맞춰가기도 한다는데, 네네. 어쨌든 저는 이거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받아보진 못했어요. 사실 20, 30대에 시력적인 불편이 크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너무 정성 들여서 좋은 안경을 맞추지 않아도 빨리빨리 사서 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제가 한국의 이 안경 시장을 봤을 때 늘 안타까운 거는 한 40대 이상의 시력적인 불편도 크시고,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안경을 맞추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빨리빨리로 좀 저가로 가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된 느낌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그 소비자들이 한국에 가서 빨리빨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무조건 검안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안경원에 가서 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인데, 이거의 단점은 오래 걸린다, 비싸다. 장점은 이렇게 시력적인 불편이 큰 나이 분들은 전문가가 아주 꼼꼼하게 이분들을 봐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좀 더 쓰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편하게 나한테 딱 맞는 안경을 추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는데,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 리조트에서 할아버지들이 누워서 책 보는 광경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그런 광경 보신 적 있나요? 언뜻 떠오르지 않는군요. 한국에서는 소위 이제 중장년이 책을 보는 광경 자체가 되게 낯선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다 책을 읽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차이는 결국에는 이 안경에 대한 시스템의 차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대하는 태도와 전문가들이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안경이 그냥 패션 소품으로 빨리빨리 사는 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내 시력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소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돋보기 정도 사서 쓰는 게 되어버렸고, 이쪽은 전문가가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노안이 왔을 때 쓰는 렌즈의 보급률이 우리보다 4배 이상 높거든요. 그 말은 50대 이상의 성인 인구들이 여전히 책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안경으로 착용하고 있다. 한국 시스템이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빨리빨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대한 케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고객들
자식들도 안경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그 결과 50대가 되면 책을 안 읽게 되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이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의 만족도는 일단 시야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착용감이잖아요. 시야 확보는 렌즈의 시력과 관련된 문제니까 의료적인 차원이라고 하고 착용감은 그야말로 이제 안경 기술인데 저는 오늘 이 안경을 처음 썼거든요. 쓴 지 불과 한 30분도 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 쓴 안경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폐가 저를 짓누르지 않고요. 그리고 귀 뒤에서 느껴지는 압박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이쪽 광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태와 광대가 살짝 닿는 느낌이 늘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척 가볍습니다. 결국 제 얼굴 모양이 최적화된 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일론 파우더를 레이저로 정밀하게 굳혀나가는 산업용 3D 프린터를 쓰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0.1mm 단위의 정밀도를 가지면서도 아주 가볍게 보통 안경 하나가 7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일반 뿔테 안경은? 뿔테는 15g에서 20g 정도까지 나갑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네요. 예, 절반 이하의 무게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3가지 맞춤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 핏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착용감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코받침, 귀 이런 부분들을 개인 맞춤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스테틱 핏인데 사실 내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안경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양복도 딱 팔 길이 맞춰가지고 했을 때 정말 딱 떨어지는 그 핏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입어본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고 안경은 아직 그런 이제 사이즈 개념 자체가 없는데 저는 10가지 사이즈가 있고 그 디테일, 브릿지 사이즈 이런 게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딱 맞는 사이즈를 또 찾아드리는 그래서 미학적으로 더 아름다워 보이는 에스테틱 핏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옵티컬 핏입니다. 광학적인 맞춤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실험 다 해봤잖아요. 그때 딱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종이가 타기 시작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안경 렌즈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망막이라는 스크린에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것이 안경 렌즈의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 렌즈가 설계된 거리는 요만큼인데 우리 안경이 내 얼굴에 맞지 않아서 아나운서님처럼 코가 높으셔서 안경이 더 떨어져 있다. 그럼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뿔테 중에 코받침이 없는 경우는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가까이 있는 거고 또 초점이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이러면 원래 설계된 기능을 렌즈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비싼 돈 내고 내가 이렇게 안경을 맞췄는데 왜 자꾸 흐리게 보이고 깨끗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유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런 옵티컬 핏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안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까? 저도 안경 사용인의 한 사람으로서 50년 동안 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또 사용자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안경 많이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나와주셔서 또 오늘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경 만드는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도구가 여러 있습니다만 그중에 안경 무척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내 눈을 소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애써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